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누군가의 현재인 이야기. 과연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구로동의 한 아파트 창가에 앉아 계신 이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낸 지 이제 1년. 70세의 그녀에게 찾아온 새로운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요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고요?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실감하는 거예요. 40년을 넘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여보 일어나요 하고 깨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을 맞이하던 그 시절. 바쁘고 힘들었지만 늘 곁에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둘이 같이 일하니까 즐거웠죠. 밤늦게 가게 문 닫고 집에 올 때면 피곤했지만 서로 맥주 한 캔씩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런 소소한 행복이 있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병화는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6개월간의 투병 생활 끝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이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게 지냈어요. 장례 치르고 남편 살아생전에 하지 못한 일들 처리하고 그런데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혼자가 됐구나. 텅 빈 거실에서 늘 보던 TV를 켜지만 옆자리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식탁에 앉아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평생 둘이 먹던 밥을 이제는 혼자 먹어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합니다. 사람이 제일 그리울 때가 언제냐면 저녁에 뉴스 보면서 어머, 이거 봤어? 하고 옆 사람한테 말하려다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외롭죠. 이웃들과 가끔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긴 어렵습니다. 젊은 시절 바쁘게 살다 보니 따로 친구를 만들 시간도 없었고 이제 와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가끔 며칠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낼 때가 있어요. TV 소리만 들리고 그러다 문득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때도 있고요. 말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노인 통계를 보면 노년층의 가장 큰 고민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더 힘들다는 거죠.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순자 할머니가 선택한 새로운 도전을 함께 지켜보시죠. 엄마, 우리 집으로 와서 살면 어때요? 혼자 있는 거 보기가 안쓰러워서. 아들의 따뜻한 제안에 이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텅 빈 집에서의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에 결국 짐을 싸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이 할머니 하면서 달려와 안기고 식구들이 함께 모여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내가 뭘 더 바라겠어요? 이사 첫날 손주들은 할머니 방에 직접 그린 그림을 붙여주었고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에 이순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 아침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의무가 되더라고요. 며느리가 어머님, 내일은 애들 학교 일찍 가야 하니까 아침 일찍 부탁드려요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손주들 간식을 챙기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들이었지만 점차 의무가 되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우리 엄마는 며느리 힘들게 안 해요 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죠. 나도 모르게 짐이 되어가고 있었나 봐요.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먹을 때면 이순자 할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혼자 방에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할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고 주말이면 손주들 학원에 데려다 주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집안일을 많이 못해요 하더라고요. 그 말이 꼭 어머님이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들은 바쁜 직장 생활에 퇴근도 늦어서 이런 미묘한 갈등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있어서 든든하다며 좋아했지만 그 말이 이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며 과자값이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연금에서 떼어서 주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데 그 말이 참 서운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꿈꾸던 것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점점 자신이 손님이 아닌 식모가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사회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동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순자 할머니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과의 동거 혹은 자녀와의 동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순자 할머니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친정엄마가 오시기로 했어요. 방이 아직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순자 할머니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피해줄게. 이제는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는 것.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저 담담해졌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며느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이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걸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구들 아침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손주들을 돌보는 생활.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 기뻤지만 이제는 그저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날들이 점점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슨 고민 있어요? 퇴근이 늦은 아들이 할머니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이제 다시 나가서 살까 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꺼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하나둘씩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지내는 일상.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가 부담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엄마, 저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들의 미안해하는 목소리에 이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엄마가 욕심부린 거지. 나도 이제 내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 결국 한 달 후, 이순자 할머니는 다시 구로동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지만 이상하게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지는 그대로고 가구도 그대로인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습관처럼 현관문을 열며 던진 말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이. 첫날 밤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손주들의 제잘거림과 TV 소리, 식구들의 대화 소리로 늘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마저 그리워졌습니다. 독립, 참 쉽지 않네. 휴대폰을 켜보니 아들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셨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 걱정에 울컥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됐다는 실감에 더 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순자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TV를 크게 틀어도 채워지지 않는 적막감. 잠들기 전 잘 자요.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내일은 뭘 하며 보내지. 달력을 보니 빈 칸뿐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있을 땐 손주들 학원 시간에 맞춰 하루가 흘러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랑 인사하는 게 하루 유일한 대화가 될 것 같네.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이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에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는 것. 가족과 함께 살아보려 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현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려 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어질 이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아파트 앞 공원을 산책하던 이순자 할머니의 눈에 낯선 전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쉐어하우스 함께 살아요. 우리 외롭지 않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자꾸 머뭇거렸고 이내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쉐어하우스라 남이랑 같이 산다는 건데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지만 최근 몇 달간의 외로움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보내는 시간들.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구로동 시니어 쉐어하우스입니다. 저 전단지를 받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가던 중
직접 한번 둘러보시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이순자 할머니는 전단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명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에요. 68살입니다. 활기찬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건넨 박영숙 씨.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미자라고 합니다. 74살이에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김미자 씨. 깔끔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쉐어하우스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줄곧 혼자 살았어요. 자식들은 다들 미국에 있어서 말이 그렇지 외롭죠. 박영숙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20년 넘게 혼자예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김미자 씨의 말에 이순자 할머니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습니다. 각자의 개인 공간이 있으면서도 거실과 주방은 함께 쓰는 구조였습니다. 한 달 임대료도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볼까요? 박영숙 씨의 제안에 김미자 씨도 동의했고 이순자 할머니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세 사람은 어색한 듯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 박영숙 씨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향기에 이끌려 모두가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모였습니다. 제가 김치찌개는 자신 있어요. 한번 맛보세요. 어머. 30년 식당했던 솜씨라 역시 맛있네요. 이순자 할머니의 칭찬에 박영숙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나눈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살아온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까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늘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지. 깔끔한 성격의 김미자 씨는 설거지가 쌓여 있는 걸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방식이 있어요.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해서. 박영숙 씨의 대답에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이순자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우리 규칙을 정하는 게 어떨까요? 같이 의논해서요.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생활 습관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사는 규칙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 설거지는 아침 식사 전에, 저녁 설거지는 드라마 시작 전에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작은 불편함은 오히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어갔습니다. 김미자 씨의 깔끔한 성격 덕분에 집이 늘 깨끗했고 박영숙 씨의 요리 실력 덕에 매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오랜 세월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재료 관리와 장보기를 맡았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이순자 할머니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일 때는 막막하기만 했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설렘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꼭 혈연 관계만이 가족일까요? 이순자 할머니의 도전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아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삶에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호박죽 드셔보세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비법이에요. 박영숙 씨의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쉐어하우스에서의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세 사람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져 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호박죽은 처음이에요. 비법이 뭐예요? 이순자 할머니의 칭찬에 박영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인터넷 검색해 가면서 연습했어요. 우리 언니들 위해서. 언니들이라는 말에 김미자 씨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이는 제일 많지만 늘 두 사람을 언니라 부르며 따르는 박영숙 씨의 마음이 참 예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 가보실래요? 김미자 씨의 제안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는 김미자 씨는 근처 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을 자주 찾아보곤 했습니다. 저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책을 언제 읽어봤나. 이순자 할머니가 망설이자 박영숙 씨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같이 가요. 저도 처음이라 어색한데 셋이 같이 가면 든든하잖아요. 도서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각자의 인생 경험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대화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다음엔 우리 집에서 독서 모임 하면 어떨까요? 제가 다과도 준비할게요. 이순자 할머니의 제안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텃밭이었지만 직접 기른 상추와 고추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 먹기엔 너무 많은데 이웃이랑 나눠 먹어요. 박영숙 씨의 제안으로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나누다 보니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박영숙 씨가 심한 감기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열이 많이 나네요.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이순자 할머니와 김미자 씨는 급히 박영숙 씨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독감 진단을 받고 3일간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경간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도 이렇게 못해줄 텐데 고마워요. 언니들. 박영숙 씨의 말에 이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가족인데. 병원 침대 옆에서 밤을 새우며 이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들 집에 있었다면 혹은 혼자 살았다면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 퇴원 후 박영숙 씨는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혼자였다면 정말 무서웠을 텐데 언니들이 계셔서 든든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의 취미 생활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김미자 씨가 젊었을 때 배웠던 손뜨개를 다른 두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도리가 되는 거예요. 겨울에 우리 셋이 똑같은 목도리 하고 다니면 예쁘겠죠? 서툰 솜씨로 뜨개질을 배우는 동안 세 사람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전에는 미래가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설레요.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 기대도 되고. 이순자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걱정돼서 한번 와봤어요. 거실에서 마주한 광경에 아들은 놀랐습니다. 세 분의 할머니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나눠 먹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들의 말에 이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소중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도 때로는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 사람이 맞이하는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순자 할머니와 새로운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스한 봄날 아침,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은 어느새 파릇한 새싹을 틔웠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처럼 상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됐네요. 이순자 할머니의 말에 박영숙 씨와 김미자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언니. 기억나세요? 처음엔 서로 얼마나 어색했었는지. 김미자 씨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립니다. 1년 전 각자의 사연을 안고 시작된 쉐어하우스 생활. 이제는 그들에게 이곳이 진정한 집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마시는 커피, 저녁이면 나누는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들이 쌓여 특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 벌써 9시네. 오늘 도서관 가기로 했잖아요. 박영숙 씨의 말에 세 사람은 서둘러 준비를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그들의 독서 모임 날입니다.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도 여럿 참여하게 되어 작은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순자 할머니의 전화가 울립니다. 어머, 우리 아들이네. 엄마, 잘 지내시죠? 요새도 그 할머니들이랑 같이 사세요? 그럼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살아. 걱정하지 마.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전화를 끊으며 이순자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의 목소리가 달라졌을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의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요. 도서관으로 가는 길. 동네 슈퍼 앞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어머, 우리 막내 손자네. 이순자 할머니의 손자가 반갑게 달려옵니다. 할머니, 요새 잘 지내세요? 엄마가 할머니 요새 너무 좋아 보인대요. 그래, 할머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진심을 담아 대답하는 이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도서관에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박영숙 씨의 요리 솜씨는 나날이 발전해서 이제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들이 하면 어떨까요? 1주년 기념으로요. 김미자 씨의 제안에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독서 모임 회원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말, 그들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어르신들, 텃밭, 채소를 나눠 먹던 이웃들, 그리고 각자의 자녀들까지 30평 남짓한 공간이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들, 정말 부럽네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한 이웃의 말에 이순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낯선 사람들과 산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게 진정한 가족이더라고요. 밤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박영숙 씨의 물음에 김미자 씨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이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참 예쁜 밤입니다. 나는 말이에요. 이제야 진짜 내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요.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서 사는 거요. 세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그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큰 집, 풍족한 연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함께라는 것을 이순자 할머니와 그녀의 새로운 가족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꼭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가족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향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 작은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순간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그동안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